입국 거부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입국 심사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복순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에게 주려고 정성껏 쌓은 농산물 꾸러미가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70평생 처음 타본 비행기, 12시간의 긴 여정 끝에 손주를 만나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 한다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여름 시골 마을의 작은 집, 이복순 할머니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지켜온 작은 농가에서 정성껏 키운 고구마, 감자, 쌀을 조심스레 보자기에 싸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보자기 매듭을 짓는 모습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지요. 우리 손주가 이걸 좋아할까?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먹는다던데. 복순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사진 속 손주는 할머니를 닮은 눈매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손주를 이제야 처음 만나러 가는 길. 복순 할머니에겐 70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로스앤젤레스 공항. 알 수 없는 외국어 방송과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서 복순 할머니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던 할머니는 겨우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넥스트. 날카로운 목소리에 복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 앞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여성 심사관 켈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지도 않고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짙은 화장 아래 지친 표정이 역력했으며 손톱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불안감을 더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켈리가 빠른 영어로 물었습니다. 손주. 복순 할머니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가방에 뭐 있어요? 켈리의 눈이 할머니가 들고 있는 보자기 꾸러미로 향했습니다. 음식, 한국 음식.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켈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방 열어보세요. 보자기를 펼치자 고구마와 감자, 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켈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직원을 불렀고 두 사람은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농산물 반입 금지예요. 입국 불가합니다. 통역인이 전해주는 말에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저 손주에게 줄 선물인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귀국 비행기를 타라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복순 할머니는 자신의 무지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 앞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손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현실이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공항 한쪽 구석, 대기실에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복순. 할머니의 모습은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행객들이 분주히 오가며 웃고 떠들었지만 할머니에겐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린 농산물 꾸러미를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쯤 손주는 할머니가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있겠지요.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신다고 했거든요. 전화 너머로 들려왔던 손주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써가며 이 낯선 땅까지 온 것인데 눈물이 고였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농사만 짓고 살아서 세상 물정을 모르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한평생 논밭에서 일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외국 여행은 꿈도 꿔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이장님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해결되곤 했는데
이곳에선 말조차 통하지 않고 규칙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규정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나 싶었지요. 내일 집에 가라고? 그럼 우리 손주는 언제 볼 수 있을까? 할머니는 멍하니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대기실의 의자는 할머니의 허리를 아프게 했고 긴장감과 실망감에 몸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비행기들은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내려앉는데 복순 할머니는 갇힌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한 구석에서는 가족들이 제외하며 기쁨의 포옹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간 뒤 결혼해서 낳은 손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무식해서. 자책하는 마음에 손가락으로 무릎을 꾹꾹 누르며 복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주 사진을 꺼내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등골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지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순 할머니는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번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듯 낡은 지갑과 손수건, 약봉지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가죽 수첩이 손에 잡혔습니다. 낡고 해진 그 수첩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열어보지 않게 된 물건이었죠. 할머니는 무심코 그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낡은 걸 왜 가지고 왔어?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쓰여진 영어와 함께 불분명한 주소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생크 유 미시즈 리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봄날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려던 참에 마당 앞에서 쓰러진 젊은 외국인을 발견했던 날, 온몸이 땀에 젖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그 청년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당시 시골 마을에서 외국인을 본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외국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픈 사람을 돌보는 마음은 어디나 같았으니까요. 사람이 아픈데 어떡하나 우리 집에서 쉬어가야지. 당시 남편과 함께 그 젊은이를 보살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일 동안 할머니는 직접 달인 쑥차와 미음으로 그를 간호했고 마을 한의원에서 가져온 약으로 열을 내리게 했습니다. 점차 건강을 회복한 그 젊은이는 할머니의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때 그 젊은이가 한국 전통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시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던 미국 대학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려 애썼고 할머니는 그런 그의 모습이 대견했었지요. 이거 혹시 종이를 들여다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떠나면서 건넸던 종이였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오시면 연락해달라며 적어준 것이었지요. 그 종이를 소중히 간직해온 자신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 종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젊은이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같은 번호를 쓰고 있을까? 그리고 그가 아직도 자신을 기억할까?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자국이 선명한 그 종이 위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이 정보가 아직도 유효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낡은 연락처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걸로 전화를 해볼까? 아니, 4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번호를 쓸 리가. 망설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할머니 앞으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동양인 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계 미국인인 듯했죠. 그녀의 이름표에는 써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어로 건넨 그 말에 복순 할머니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지요. 할머니는 급하게 손에 든 종이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좀 해야 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써니는 복순 할머니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걸어볼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번호라 연결될지는 모르겠네요. 써니는 종이에 적힌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지켜보았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더니 놀랍게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헬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써니는 영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지요. 써니는 잠시 통화를 한 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맞는 번호예요. 로버트 앤더슨 씨가 맞대요. 복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한국, 이복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복순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믿을 수가 없네요. 복순 할머니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로버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에서 아팠을 때 돌봐주셨던 그 이복순 할머니 맞으시죠?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써니가 통역을 해주며 할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는 말에 로버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입국을 거부당하셨다고요? 그럴 수가.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복순 할머니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지금 국무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라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복순 할머니는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40년 전에 자신이 구한 젊은 학생이 지금은 국무부 아시아 사무국장이 되어 전화기 너머로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써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남을 돕고 살았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드물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약 30분이 지났을까요? 대기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공항 직원 2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복순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복순님 맞으십니까? 한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놀랍게도 2 직원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워 써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특별 입국 수속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귀빈을 대하듯 정중하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써니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갈 수 있다고? 정말로? 할머니의 질문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국장님의 특별 지시로 즉시 입국 허가가 나셨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써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직원들을 따라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공항 통로를 걷는 동안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곧 할머니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가 있는 구역에 도착하자 그곳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몇몇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무전기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복순 할머니를 발견하자 일제히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복순님.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입국을 거부했던 심사관 켈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창백한 얼굴로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켈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던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놀라움이었으니까요. 복순 할머니는 공항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특별 입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성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항 총 책임자라고 소개했고 한국어 통역사가 그의 말을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복수님, 우선 저희 공항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항 책임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에 할머니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이복수님께서는 현 국무부 아시아 사무국장 로버트 앤더슨 씨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점입니다. 통역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저 40년도 더 된 일인데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앤더슨 국장님은 할머니의 그 자비로운 행동이 없었다면 자신은 오늘날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할머니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통역사의 말을 들으며 복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오래된 기억이 지금 이렇게 되살아나다니. 그저 사람이 아프다고 도와준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입국을 거부했던 심사관 켈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공항 책임자의 신호에
켈리는 복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복순님, 제 직원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켈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통역사가 켈리의 말을 전하자 복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이해. 그러나 평생을 용서와 이해로 살아온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켈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너그러움에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을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다니.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항 책임자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복수님, 저희가 특별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체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앤더슨 국장님께서 할머니의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순 할머니에겐 이 모든 상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보러 온 것뿐인데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지다니. 할머니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저 손주를 만나러 온 것뿐이에요.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그 겸손한 말에 공항 책임자는 더욱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특별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특별 입국 수속을 밟고 드디어 손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안내된 복순 할머니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있던 할머니에게 직원이 다가와 전화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이복수님, 로버트 앤더슨 국장님과 연결된 전화입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40년 전 그 젊은이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워싱턴에 있어서 지금 당장 뵐 수는 없지만 나중에 꼭 한국을 방문해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워싱턴으로 초청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건강과 미국에서의 체류가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하는 동안 복순 할머니는 그저 고마움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한 일이라고요. 전화가 끝난 후 모든 입국 절차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방은 특별 검역을 통과했고 농산물도 특별 허가를 받아 반입될 수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모두 공손하게 할머니를 대했고 마지막으로 켈리도 먼 곳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손주와 아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작은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손주의 체온이 할머니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온 것이었지요. 우리 손주,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다들 인사해요? 할머니 유명한 사람이에요? 복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가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복순 할머니는 그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로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니까. 복순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농사일로 굽은 허리,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언젠가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한 이 특별한 여정. 복순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그 마음이 결국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